강의를 해주실 분은 사단법인 대한사랑회 그리고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이메림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 시간을 맡았습니다. 정리 패턴은 당겼고 그동안 남원시에서 저에게 많은 자료를 우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제게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덕일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역사 문헌 쪽으로 다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데도 이제 남원이 김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답이 없죠. 답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남원을 김문국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그분들이 주장한 거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덕일 교수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다시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남원 고분군 아시다시피 원래로는 보신다면 이제 쭉 이렇게 덕두리 고분군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설명거리, 해설거리 김문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등재할 때 뭐 유곡리 고분군이다 등재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저 내용이 가야 고분군으로서 남은 가야라든지 운봉 가야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쓴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 여러분들 보시면 김문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빨리 잡으려면 문제가 뭐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는 등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해설글에서 김문국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김문국을 주장하면서 간다. 이것은 오늘 앞에 강의 들어보시면 그것은 대단히 뭔가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합천도 이번에 합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합천은 벌써 한 20년 정도 달아나고 썼습니다. 일본 서기 지명을. 합천은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 짓기 바쁘지 역사 찾는 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사이에 완전히 달아나고 해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김문국의 중심에 위치하며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가 문화재청 자료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마지막 토론까지 한 것까지 자료를 여러분들께 문서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최종 문서는 뭐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은 등재지지만은도 내용은 뭐냐면 김문국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해설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순수하게 남은 가야 고분군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 서기에 가장 지금 한일 역사의 가장 큰 민감한 문제인 임나 일본부를 말할 때 주요 지명 중인 하나인 김문을 왜 남원에 잡아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라는지 추진하는 분들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자, 김문국 등재하시는 분들 주장을 빨리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김문국에 등재하는 반대하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서기 하나만을 가지고 주장했다 했죠. 오늘 이덕일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저희들은 일본 서기 하나만 가지고 김문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일본 서기, 양직공도, 우륙 12곡, 삼국유사, 삼국사기, 신짠 성시록까지 다 인용해가지고 김문국이 잘못됐다는 걸 밝혔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다들 인용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서기는 억측이 많고 윤색이 많다. 임나 일본부 설은 일제가 만든 설이다. 현재는 한일학계 모두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일학계 모두가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가야사학회의 마지막 장면에 누가 나왔냐면 자, 부경대 이건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야사 발표를 끝나고 나서 촌평을 할 때 뭘 했느냐,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임나 일본부는 절대로 일본이 없앨 수 없다. 왜? 자기 고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나 일본부는 어때요? 일본이 영원히 정사로 기록할 내용이고 교과서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2020년 교과서 대부분 교과서가 임나 일본부가 다 들어갔습니다. 앞에 주장 볼까요? 한일학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왜 거짓말 칩니까? 한일학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교과서에서 가야는 임나고 임나는 임나 일본부라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왜 이런 거짓말을 남은 시민들에게 합니까? 자, 이걸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만 그것은 일본의 한계다. 자, 지금 방금 연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야는 임나라고 표기되어 있죠. 일본에서 임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임나 일본부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아까 이덕기 교수님처럼 한국은 가야 하면서 임나로 읽는다죠. 그럼 한국에서는 어때요? 가야 임나다 하면서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일본의 교과서에는 가야는 임나라고 하면서 일본에서의 임나는 임나 일본부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 교과서, 자, 다 나오죠? 그대로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 요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 일본 교과서에는 지금 그대로 임나는 임나 일본부를 증사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 8종 교과서 중에 5종류가 어떻습니까? 척주에 가야는 임나라고 하면서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사로 다 지금 일본 교과서는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고등학교 교과서 전 8종, 세계사 A는 전 9종, 세계사 B는 전 7종이 있는데 모든 일본사 B에서는 대동소이에게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면서 왜가 한반도로 출정했다는 기록을 다 기록했습니다. 볼까요? 자, 왜 이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식민으로 삼았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 그런 개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남은이 기문으로 나옵니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요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십시오. 일본에서 지금 여러분들 저 빨간 거 보십시오. 한쪽은 이쪽은 합천이고 저쪽은 남은 자 기문인데 밑에 지명이 뭐로 나옵니까? 일본에 지금 남원으로 써놨죠. 여러분들 다 정인입니다.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 식민지 땅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보십시오. 자, 일본 국민들도 독도 교과서를 통해서 아동들로부터 쭉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독도 여러분들 뺏겼다는 거 아시죠? 일본은 아동들부터 독도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임나라고 지금 일본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 가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 영토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세우고 가야 연구하는 분들 대비책 뭐 있습니까? 우리만 아니면 된다. 일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대비책이 없잖아요. 왜 이런 책임 못 질 짓을 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일본은 무섭게 독도와 가야를 자기들 역사로 가르치는 교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문등재 첫 주장 네 번째 보겠습니다. 기문등재 반대하는 주장대로 기문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면 오히려 임나 일본부서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발언을 석 달째 읽어보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가셔가지고 이 앞에 문구 이걸 석 달, 1년을 고민해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거 기문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우리가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요. 도대체 저 문장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었네.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은국은 일본 서기를 비롯하여 중국의 사서인 얀직공도 한원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서의 삼국사기 우륵 12국에도 명칭이 2번 등장한다. 이덕일 교수님께서 컨트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들 역사입니다. 자기들 왜 종주권을 위해서 그냥 갖다 쓴 책입니다. 처음부터 속된 말로 사기로 시작하는 뭡니까? 거짓말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안 믿는데 지금 우리나라 덕분에 저것이 정사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덕일 교수님처럼 자, 일본 서기에 들어가는 김은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 보면요, 남원에서 세민한 자료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기가 찬 게 뭔지 아십니까? 원문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원문에 대한 설명. 남은 시민들 이거 가지고 세민했죠. 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게 나오잖아요. 원래 남은 여기 뭡니까? 장수하고 기문 나옵니다. 외왕의 여기 나오죠. 외왕의 외의 영토에 있던 기문과 대서를 백제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원이 원래 외놈의 땅이었습니까? 이런 원문 공부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번역만 싹 넘어가면서 아 여기에 봐라 일본 서기에 기문이란 이름 등장하지. 이게 학문입니까 여러분들? 원문 어때? 이 원문은 뜻은 뭐나? 남원이 옛날 외놈의 식민지였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일본 서기에.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자, 다른 거 볼까요? 뒤에 가보시면.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남원이 김문 장수가 반파라고 지금 여러분들 주장하는데 이 일본서기 원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고대 사국시대 장수의 왕이 남원을 달라고 외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장수의 왕이 외왕한테 가서 제발 남원을 우리 땅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남원 사람이 맞습니까? 옛날에 이런 역사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가르칩니까? 응? 자, 이런 기록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나오죠. 백제왕이 반파국이 김문국을 뺏었다고 외왕한테 아뢰면서 어떻습니까? 찾아달라고 또 합니다. 백제왕이. 이게 역사습니까? 이걸 시민강좌 때 여러분들 세미나 때 자료에 활용한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원문을 보셨다면 이해하신 분이라면 당장 이거는 그만둬야 된다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속뜻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봐라 여기에 반파 기문이 등장하지 않느냐, 요거만 확인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문제점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는 뭡니까? 백제왕이 외왕에게 장군을 보내서 이제 남원을 다시 찾았다고 고맙다고 장군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자, 이게 일본 서기에 여러분들 남원에 있었던 세미나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양직공도 여러분 나오죠? 양직공도에 아까 뭐가 있었다? 기문이 있었다고 나오죠? 이들계 소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문에 여러분들 남원 시청에서 제작한 영상물인 줄 압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남원에 한자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이 글자가 뭔 글자입니까? 이게 상기문입니까? 상사문입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도 안 나서 가지고 저 잘못됐다고 말 안 합니까? 어? 천자문 다시 배워야 돼요. 한문 ABCD 다시 배워야 됩니까? 이게 상사문이지 무슨 상기문이야. 어? 양직공도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상사문 나오죠? 상사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보이면 자, 한자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상사문인데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비 들어가 보면 상기문으로 글자를 바꿔놨습니다. 글자까지 조작하면서 역사 바꾸면 뭐합니까 이거? 어? 왜 지명을 함부로 바꾸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어? 글자까지 바꿔가지고 양직공도에 기문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눈으로 확인하시면 자, 끼자는 원래 여러분들 사자는 태아가 거꾸로 놓이는 상태입니다. 요 글자가 나가지고 이게 사자고요. 끼자는 몽기자는 요겁니다. 아무리 이 글자가 변하더라도 사자로 안 봐요. 안 바뀌어요. 왜 한자의 ABCD를 모릅니까? 그러면서 상사문이 상기문이라고요.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중국에서 인정했다고요. 중국에서 배꼽 짰습니다. 왜? 사자도 구분 못한다고. 어? 자, 이게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꼬미끼라는 글이 있어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글이 비슷하죠? 이자, 기자, 사자 비슷하죠? 요게 일본에서 쓰는 수구예요. 왜? 너무 글자가 헷갈리니까 서로 닮은 글자라는 표현할 때 이 꼬미끼라는 표현을 요리합니다. 저 말은 뭐입니까? 똑바로 구분하라 이 뜻입니다. 똑바로. 글자가 비슷하니까 똑바로 구분하라는데 문제는 뭐냐? 남원은 똑바로 구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사문인지 상기문인지. 그래서 진실 5번째 양직공도에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립니다. 기문이 없습니다. 원문은 상사문이고 조선 총독부학자 그리고 그 맥을 이은 사람들이 상사문을 상기문으로 글자를 조작해 가지고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문자, 요 문자하고 신의 문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삼수빈이 붙은 건 뭐죠? 물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이 문자하고 이 문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또랑 아시죠? 물을 흐르는 거 이게 요 문자예요. 삼수빈 붙은 거. 근데 상사문의 이 문자는 이 그럴 문이잖아요. 뭘 같습니까? 한자를 아신다면 제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한은 들어가 볼까요? 자, 한은에 아까 이들 교수님 말씀드렸죠. 기문화가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강의하면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예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문화가 그 나라의 남산에 나와서 동남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그게 섬진강이다. 이게 금수령이 기문 반파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섬진강입니다. 여러분들 섬진강이 동남으로 흐릅니까? 여러분들 지금 동남으로 흐릅니까? 이게 섬진강이 어? 여러분들 동서남북이잖아요. 어디로 합니까? 요쪽으로 흐르잖아요. 요쪽으로 물길이 틀리잖아요. 근데 왜
이게 김문화가 남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이게 남원이 아닌, 섬진강이 아닌 것 같다. 뭐로? 난강으로 하면 난강. 왜? 난강 흐름이 또 비슷해요. 난강은 그쪽으로 나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남원이 섬진강 문화권입니까? 난강 문화권입니까? 그럼 답 나왔죠? 왜 말을 자꾸 바꿉니까? 말을. 자, 지금은 난강까지 나오고, 진실 6번째, 일본 서기 기문과 한원의 기문하는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낙동강, 섬진강, 난강인데 또 어떤 강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뭐냐? 기문이고 이런 것은 아무 한원에 말하는 기문화도 글자 자체,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자 자체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도 원래 기문화하고 지금의 섬진강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길입니다. 자, 하지만 금소령이가 남원이라고 점을 찍었죠. 자, 점을 찍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남원의 여러분들 수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남원은 섬진강 문화권입니다. 여러분들 난강 끌어댄 게 아닙니다. 난강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럭 15기에 상기물, 하기물이 나오죠. 아까 말했죠. 기자물이면 제가 이 말을 주장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남원이 상기물, 하기물의 하기물이라면 이번에 유네스코에 하기물로 등재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하기물로 등재를 안 하고 끝까지 기문국으로 하시렵니까?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우럭의 12곡에 말하는 이 기물이 남원을 진짜 지칭하는 용어라면 어떻습니까? 이걸로 등재하면 끝나잖아요. 왜? 우리 용어니까. 그죠? 게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 아까 진실 말씀드렸습니다. 쭉 이렇게 기문, 그리고 결국은 말씀드리는 거, 삼국사기 우럭 15국에는 기문이 없습니다. 그죠? 없죠? 여러분들 확인했죠? 오늘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데도 뭐 중국 문헌에 일본 문헌에 있다, 그런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시 말입니다. 원문은 오늘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기문국은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에 나오는데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이 나온다, 이런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강의 때. 자, 가보겠습니다. 원문. 자, 우리나라 민족 대백과 사진에도 또 뭐랬네? 똑같습니다. 임나국에 나오면서 여기 보세요. 상기문지가 나오고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이 나온다죠. 아까 이덕일 교수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원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원문은 상기문입니까? 산파문입니까? 산파죠? 산파문입니다. 원문은 상기문 없습니다. 원문에 어떻습니까? 상파문으로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 아까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상파문이 상기문이라고 하자. 자, 신찬 성취록의 내용이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적을 이덕일 교수님 뭘 했느냐? 그러면 그래, 당신들 주장대로 저 상파문이 상기문이라 하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임나국에 대해서 동쪽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파라오 기로 이제 조장인 거 이런 거 확인하셨죠? 원래 상기문 없습니다. 상기, 중기, 하문은 없고 전부 다 원래 파문입니다. 글자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자, 중국 문헌도 글자 조작했고, 일본의 신찬 성시록도 글자를 조작해가지고 기문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역사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지금은 시민 역사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다 원문 뒤지면 다 찾아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다 찾아내는 거고요. 자, 기문을 아까 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양반이 이 양반,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했던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논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요 검색하시면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기문 반파고 그대로 원문 다 뜨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분이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 주장한 그 근거고요. 아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임나국이 아까 동북지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임나입니다. 여러분들 임나인데 남원이 임나의 동북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나라는 동북에 산파문지가 있는데, 자, 동북쪽에 어떻습니까? 산파문지가 있는데 여기 이 파문이 기문이고 이게 남원이다. 지금 여러분들 김국 등재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면 남원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임나라면 남원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경상도 저 위쪽에 가야 돼. 근데 왜 거짓말 쳐? 왜 거짓말 합니까? 이게 원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대로 나오죠. 임나의 동북쪽에 있다는 거. 결국은 남원은 임나의 동북쪽이 아니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학계 검증과 토론을 거쳤고 한중일 학자들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중일 학자들이 인정했다는데 인정한 문헌 좀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인정한 문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원시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남원이 기문국이라 주장했던 분들 쭉 계보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 여러분들 빨간 거 잘 안 보이죠? 빨간 분들이 누군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원을 최초로 김흥국으로 그 다음에 또 김흥국으로 만든 사람, 이 빨간 사람, 일본 사람 세 사람인데요. 누군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양반들의 이름을 찾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역사를 조작한, 우리 역사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당군도 목을 자르고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잖아요. 이만족선 한사군을 가르친 사람들. 그 양반의 기록에 뭐가 나옵니까? 남원을 김문으로 등재한 최초 인물 이만희실이요 금수령이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병도 하시고 신석과하고 같이 일을 했던 어떻습니까?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등장합니다. 요 두 인물이 여러분들 앞에 봤던 동그라미 두 번째 그 두 개의 인물들이에요. 조선 총독부의 가장 악질적이고 조선의 역사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고사를 말아먹은 조작한 그 인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남원을 김문으로 추정했던 그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남원 시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원 시청에서 이 자료 만들 때 요거 이 양반들 알고 이거 보냈는지 내 이해를 안 한대요. 왜? 남원 시청에서 이 문서 만든 사람들이 이 빨간 사람들 이름만 알았다면 절대로 저 부끄러운 문서 안 보냈을 겁니다. 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남원을 김문으로 만든 거는. 그런데 무슨 튼튼한 이 앞에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한중일 학자들의 검증을 했다고? 검증한 겁니까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만희 씨로 보셨죠? 조선 총독부 수사관부에 이병도 신석고 세마스 야스카스 보였습니다. 이 두 인물이죠. 이 두 인물이 여러분들 남은 시청에서 만든 자료의 앞에 빨간 두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를 말아먹은 사람, 그러면서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기록의 인물이 아주 이 양반들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남원이 김문으로 연구되어 왔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 양반의 학문적 업적 아까 이덕일 교수님 말씀했죠. 전부 다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땅에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부에 임나 지명을 갖다 붙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 인물이 남원 시청의 자료에 떠 있고요. 또 한 번 여러분들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세마스 아까 이야기는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인물이 세 번째 빨간색 나오는 인물이 요 인물입니다. 지금 현립대 사가연 현립대 교수인데 이 양반이 대가연맹의 현명가 임나 가야 금만 남았다 해가지고 이 내용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읽기도 싫어요. 왜? 우럭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떴습니까? 임나 일목으로 끌어들이는 양반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한중일 학자가 서로 토론해가지고 남원이 김문으로 인정했다고? 배꼽 잡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배꼽 잡을 일. 이 사람들은 호시탄탄하면 어떻습니까? 가야를 임나로 만드는 사람들의 일본 학자들 그 대표적인 세 사람 이름이 남원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요만큼 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맞다고 말하죠. 자, 이거 100년간 여러분들 가야는 임나는 100년간 만들어진 틀입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김흥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자체도 모두 문화재청과 합의했다. 현재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은 일본 서기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전혀 받침해 주는 거 없다. 다 거짓말인 거 이번에 밝혀졌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문은 다 공개 다 했습니다. 남원이 김흥국이라 추정했던 한중일 문서 다 원문 공개했습니다. 그죠? 다 거짓말 조작된 걸로 다 여러분들 보셨죠? 다 나오고 있고요. 자, 문화재청을 끌어들였습니다. 문화재청이 합의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남원 시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남원과 합천을 일본서기 임나 지명인 김운과 나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문화재청이 가담했다면 이번에 반드시 누구를 문화재청 속에 있는 주범을 색출해가지고 국정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남원 시민들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이 관여를 안 했으면 좋은데 문화재청이 남원을 김문으로 등재하는데 힘을 썼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체 책임보다는 그렇게 앞장선 주범을 색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정감사에 세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주장. 자, 지금은 총력을 집중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의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다 나와 있다. 시민들을 만나서 설명한 것은 9월 등재가 확실히 된 후에 늦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이번에 등재를 하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네스코 문화재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을 보신다면 어때요? 의의가 있으면 끝나기 전에 다 의의를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등재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까 이덕일 교수님 말씀처럼 통일은 하자면 그 사람들 토론 나오겠습니까? 뭐 등재했는데 몰라 나와요. 저 같아도 안 나옵니다.
왜? 게임 오버인데. 그렇기 때문에 등재 후에 다시 남은이 기문이 아니냐를 논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고, 원래 유네스코에 등재된 법으로 본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법이고 게임은 끝납니다. 그대로 영원히 남은 김은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법은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번 기문 등재 반대하는 세력은 현 시장님의 반대파들이다, 이런 말까지 나돈다는 소식을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발 본질을 흐리고 정치 잡배들 하는 짓거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민은 절대로 이 짓을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왜? 남은의 원래 정치인 만인어총이라든지 황산대첩에 그런 어떻습니까? 역사성이 담기진 이 도시, 이 남은시에 사는 사람이 뒤에 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 김은국 등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은 시장님의 반대파들이라, 그런 것은 여러분들 옛날 정치판에 어떻습니까? 정치 잡배들 한 짓거리입니다. 지금은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시장님의 반대파를 찾습니까? 저는 이 사람은 아마 남은 시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쪽의 시민이든지 와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보는데, 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남은 시민이 하나 돼가지고 충원의 고장, 남은의 가야유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때고, 특히 뭡니까 여러분들? 남은 운봉가야라든지 남은 유곡리, 투락리 고분군으로 등재하는 거, 아니면 학인물로, 정 말이 안 된다면 돼요, 학인물로 등재를 하든지, 아니라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문헌에서 반드시 해설 부분에 김은국을 삭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도 너무너무 앞으로 한일 미래사에 큰 충격을 가져 들어옵니다. 자, 미칠 영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뻔뻔함 보시죠. 이 보이시죠?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해가지고 입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뭡니까? 왜 여기에 강제 동원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느냐니까 일본이 뭘 했습니까? 약속 성실히 이행 중이다. 일본은 저런 나라예요. 한번 끝나면 끝납니다. 보면 믿으면 안 돼요.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저기에 학살, 저기서 뭐 이러고 죽었다는 기록 절대로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 하다가 어떻습니까? 딱 등재되니까 싹 빼버리잖아요. 요게 일본인들 습성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남원에서 가야 고분군을 기문으로 등재한다니까 벌써 일본 사이트에 떴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이트에, 이게 일본 사이트에 여러분들 남은 이거 보셨죠? 기문 등재하시는 분들 요 자료 받으셨죠? 자, 요 자료하고 안에 내용 싹 다 잡아놓고 여기 지도까지 나옵니다. 지도까지 쫙 그려놓고 뒤에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뭐냐? 일본에서 남은 고분군을 기문으로 등재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자기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 밑에 뭐라 나옵니까? 결론은 뭐냐? 봐라! 왜가 한반도 남쪽에 들어갔지 않느냐? 남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느냐?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느냐? 요 내용이에요. 이게 앞으로 한일 미래사에 미칠 영향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벌써 반응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가르치는 역사교과서의 임나일본부를 한국에서 증명해주는 꼴로서 이렇게 자기들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의 가야 유물을 전부 다 일본에서 보면요, 임나로 살살 바꾸고 있습니다. 임나로 유물을. 창ring의 칼도 어떻습니까? 창ring의 칼도 임나라고 바꾸요. 이렇게 가야는 임나로 대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 자, 일본 서기 이 극우파들 이등방문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신봉하는 일본의 최고 정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만이 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극우파들. 여기에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의 임나에 기문이 남은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게임이 끝나죠. 보면요, 자,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남원에서 합천에서 그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가야 고분군을 들이대면서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를 지탱해주는 주요 지명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해준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꼴인데, 그죠? 전 세계가 남원은 영원히 어때요? 앞으로 외놈의 후손으로서 김은국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남을 것인데, 자, 그걸 한국에서 해준다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일본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남원이 김은국으로 등재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야사 전체가 일본 서기의 지명으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전부 다 주변에 지금 장수를 벌써 어떻습니까? 반파로 주장했죠.
장수의 정서를 제가 물어보니까 장수의 그 정치하는 분들부터 나서가지고 우리는 반파의 후손이다, 반파국 지킴이 모임도 만들었대요. 아마 일본에서 쇼킹할 겁니다. 왜? 일본의 학자들은 알잖아요. 반파가 어디든지. 원래 대마도 큐슈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지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지자체의 장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반파의 지킴이고 반파의 후손이라고 지금 열심히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진짜 뭐 완전히 환영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모든 앞으로 이제 가야사 지명은 일본 서기 지명으로 모든 것이 대치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뭐 남원은 결국은 외놈의 후손으로 이제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고 보면요.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의 이런 학자들 덕분에 뭐냐? 어디까지 등장했냐면 담기항의 중국 역사 지도집에 드디어 가야가 임나라로 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야는 임나라고 추정했던 덕분에 동북공정의 핵심 지도 담기항의 동북공정 지도집에 임나가 이제 가야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역사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문은 남은이 기문이라는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한자 다 조작했고 바꿨고, 물론 그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금소령이 기문 반파구리로 보면 비라빌 논리를 가지고 기문은 사문이다 뭐 파문 별지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돼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린이가 써도더라도 이렇게 글을 안 쓴다, 이런 이 정도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문헌으로 남은이 기문으로 다 인정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원문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보시니까 어때요? 없지요, 그런 거. 남원은 기문이라는 중국 일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남원시 총책을 쥐고 있는 남원시 시장님과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시의원님,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인 남원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영원히 남원의 문화를 진짜 남원의 가야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일본 서기에 기문으로 등재해가지고 외놈의 후손으로 영원히 낙이 짓는 일본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임나일본부를 아예 공식적으로 뜯어낼 겁니다. 일본은, 중국은 더 무서운 게 여러분들 동북공정 끝났어요. 동북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 모릅니다. 동북공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의 속국사로 이번에 편집을 끝냈습니다. 자기들의 식민지 역사라는 거예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가 자기들 식민지 땅이라는 식민지 역사라고 이번에 정사에 넣었습니다. 일본 중국의 역사책에. 그런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지금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왜 말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이만조선, 중국인 이만조선, 중국인 한사군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중국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왜? 중국에서 뭐라느냐? 야, 너희들이 그래 가르쳤지 않냐? 그 당군 없었고 중국 사람 이만, 중국 사람 한사군이 한국의 역사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그대로 뭐다? 그대로 한국의 고대사는 뭐다?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요번에 지도 그렸다. 뭐 문제 돼? 요리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났습니다. 아무도 안 났는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 가야사 보십시오. 가야, 남원, 기문, 합천 다라가 등재되고 난 뒤에 앞으로 저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정사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어떻습니까?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나서가지고 봐라, 한국에서 너희들이 전라도 경상도에 전부 다 우리나라 일본 서기에 임나 지명을 다 붙였지 않느냐? 그러면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라는 동북공정의 논리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 사는 분들 몇 분이 나서가지고 그 논리를 대응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응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는 어떻게 가르쳐지느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의해서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고대사가 출발한 나라로서 그게 틀이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이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 조선사 강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그리 가르쳤어요. 너희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고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이게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 우리나라 교육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00년 후에 동북공정으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남은 것은 임나일본부입니다. 그 핵심의 길을 남원이 지고 있고 합천이 지고 있습니다. 이 등재가 그대로 된다면 어때요? 영원히 이제 임나일본부는 진짜 부활하고 완전히 전 세계에 인정받는 학술로서 역사의 진실로서 자리매김할 겁니다. 남은 시민들의 촉구를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2시간여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역사적인 실체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박수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